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앞선 릴스에서 혹은 유튜브 쇼츠에서 올라와 있듯이 야구공과 어떡할 가지고 그림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궁금하십니까? 다 대답을 해드리죠. 집중감이죠, 결국에. 집중감. 확실한 집중감을 위해서 원포인트 야구공을 넣고 그 주변에 제2 소재인 커터칼을 싸듯이 배치했죠. 그냥 단순합니다. 또렷하게 집중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워낙 이제 변화가 많은 그림들, 기울기 변화, 축 변화가 많은 그림들 사이에서 오히려 단순하고 담백하고 명료하게 보이게끔 제작을 했죠. 다만 이제 그 안에서 그냥 중간만 주고 이제 가운데 놓고 둘러싸기만 하면 안 되고, 둘러싸는 개체들에 대한 크기를 잘 조절해서 이 형태, 이 모양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죠. 그래야지 사람의 그림을 볼 때 여러 가지 형태, 크기 관계들이 다양하게 보이면서 지루하지 않은 느낌이 나거든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췄죠. 단순하게 하되 그 안에서 세세한 변화를 통해서 충분한 형태 전달을 해주기 위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 관계도 크기 관계인데, 크기 관계와 보여지는 면이 다양하게 보이게끔 좀 신경을 썼죠. 서로가 형태적으로 연결성 있어 보이게끔 하는 게 중요한 배치 판단 요소가 되겠죠. 크기 맞춰놓고 다 다른 곳 보이게 해서 툭툭툭 붙여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위치, 간격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실력이죠. 그렇게 이제 신경을 써서 스케치를 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의 일단 컨셉은 전체적인 빛의 색상이 푸른 빛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설정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워낙 색이 자유인 곳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개체 색깔만 바꿔서 이건 무슨 색 개체, 이건 무슨 색 개체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빛의 색상을 달리해서 아예 빛 자체에서 나오는 색상, 파란 조명, 빨간 조명, 노란 조명, 가끔 전구나 이런 게 있으면 노랗게 많이 쓰는데 그 외엔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빛에 색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색 계열, 푸른색으로 개체들이 많이 이제 발색이 이루어지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반사광 같은 경우는 같이 푸른색으로 가버리거나 같이 똑같이 빼버리면 너무 지루해지니까 보색이라든지 유사색을 통해서 변화를 좀 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조정을 했고, 빛은 컬러가 있는 빛을 받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개체에서 들어오는 명도 값은 좀 조절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개체의 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빛의 색을 설정을 해버려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시 그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죠. 그림을 진행할 때 안에서 이제 비슷해 보이는 듯 좀 다른 느낌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구성에서도 변화가 많은 것보다 이제 통일감 있게, 근데 이제 또 통일감 있는 건 많은데 그 통일감을 어떻게 좀 다르게 줄 것인가, 세세한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기에 대한 정리라든지 보여지는 면적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씩 더 한 끗 다르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고, 컬러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냥 고유색을 쓴다기보단 어떻게 조금 더 이 색상 자체를 다르게 해석했다고 느껴지게 할까, 그러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루어진 거고요. 단발짝 조금 다른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서 구성이건 컬러의 운용이건 표현도 그렇고요. 표현도 너무 세세하게 다 똑같이 그리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제가 물론 좋아하는 표현 방법이긴 합니다만, 큰 붓터치, 결 방향을 살린 붓터치를 통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거기서 약간의 디테일, 한 끗 혹은 반끗 다른 표현, 색 구성에서 느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민을 좀 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일단 능률이 좀 좋은 친구들, 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좀 오래 그렸거나 내가 그림적인 감각이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 감각을 살리는 쪽으로 차별을 줘야죠. 색이나 분위기, 톤 이런 것처럼 자기만의 어떤 컬러 조합 배율을 만들어내서 저거 보는 순간 누구 멋있게 그림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번 연구를 해본다거나 해서 같은 야구공을 그려도 색과 분위기, 톤 이런 부분에서 달라 보이게끔
하면은 되게 좋겠죠. 능률이 좀 좋은 친구들, 그림적인 감각 능률이 좋은 친구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좀 소수고, 그 외에 이제 능률이 조금 이제 평균점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원론적인 부분이죠. 남들이 놓칠 만한 어떤 형태, 구조, 비율, 혹은 이 형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거에서 한 끗이라도 더 찾아내는 게 차별화죠, 사실. 야구공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아이들 보면 실밥 같은 것도 너무 막 작게 그린다든지 너무 막 크게 그린다든지 비율도 되게 못 맞추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럴 때 난 진짜 야구공에서 나오는 이 형태 비율을 자료를 세심하게 관찰해서 막 칸 쳐가면서 비율을 체크한 다음에 그대로 막 이끌어 본다든지, 혹은 이 야구공에서 이 실밥을 뭐 터트리거나 이걸 까면 어떻게 될까, 혹은 이제 야구공 안에 뭐가 들어있지 한번 상상도 해보면서 남들이 표현 안 할 만한 어떤 영역들, 표현하기 힘들 만한 영역들까지 한번 구현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죠. 그게 사실 이제 능률이 다른 감이나 분위기, 표현적인 감각이 월등하지 않은 친구들이 찾아내야 되는 어떤 차별점이겠죠. 그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할 때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죠. 형태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올라오는 친구들은 그런 쪽으로 한번 발달을 시켜봐라. 그게 아닌 친구들은 너무 엉뚱한 데서 욕심내는 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남의 시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 너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라.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나눠서 좀 얘기를 해주죠. 한도 끝도 없이 뭐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으니까, 입시라는 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별화, 나를 알아야 메타인지를 잘 하고 있어야 내가 어떤 부분에서 뭘 이제 키울지 판단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럼요. 디자인은 형태력 없는 디자이너가 어디 있습니까? 디자인하겠다는데 그거는 안 되면 안 되죠,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식점 갔는데 음식 맛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맛없는 음식점 안 가잖아요. 디자이너도 똑같지. 네모 하나 못 그리는데 이거 정육면체 한번 그려보세요. 정사각형 그려보세요. 비율도 못 맞추고 있으면 그걸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나요? 바지사장 해야죠. 사실 그림에 대한 설명은 열심히 시원시원하게 칠하고 릴스나 쇼츠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다들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되고 그림을 어떻게 잘 그려야 되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한 반 정도 이제 달려오는 건데, 뭐든지 모두가 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 거 이상의 결과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현 시대가 이제 내가 노력한 만큼의 한 반이라도 얻어가면 참 좋은 거죠. 다행인 시대인데 그거에 한 10%도 못 얻어가는 어떤 상황들도 많으니까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진짜 독이 있게 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독이 있다고 했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 고다이 하시면서 해야 되고, 독기 있게 내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노력, 해보지 않았던 노력, 최초의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 걸음, 내 성에 안 차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요. 독기 있게 하시죠. 치열하게 그렇게만 해도 반 이상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 될 수는 없겠지만 노력하신 학생들은 그만큼의 결과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랑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학생 둘이 있더라고요. 이미 밥은 다 먹은 상태인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막 시켜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막 둘이 떠드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다른 미술학원 학생들 같아 보이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학원에 대한 불평 불만, 그림 수업에 대한 불평 불만 어쩌고저쩌고, 누구는 봐주네 안 봐주네, 누구는 신경 써주네 안 써주네, 누구는 잘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를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밥을 다 먹고 뜨는 그 순간까지도 한 30분 넘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빨리 들어가서 그림이라도 한 장 더 그리지. 불평하고 불만 이제 서로 하고 할 때, 물론 그게 이제 나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굳이 입시할 때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해소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그림 한 장 더 그려서 내 실기량 늘리는 게 차라리 스트레스 해소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들 많이 자기 방어 기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느냐. 안 풀어도 됩니다. 1년 정도는 그냥 하십시오. 도끼 있게. 뭐하러 풀어요? 대학 가서 풀어요. 열심히 스트레스 해소해도 대학 못 가면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좀 참고 하세요. 참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 어디에 대한 불만, 솔직히 학원에 그렇게 불만이면 막 학원 옮기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도끼 있게 하십시오.
그 시간에 그림 한 장 더 그리고 그게 내가 잘하고 내가 에이스가 되면 다 해결된 문제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마음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잘하면 장땡이야 이런 비합리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맞춰야지. 참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1년 정도는 고작해 1년입니다. 이렇게 쓴소리는 하지만 언제나 뒤에서 응원은 하고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도끼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